이거 지금 깨면 제가 얼마나 손해보나요? 45살 직장인 정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0여 년 넘게 꼬박꼬박 납입한 연금저축, 지금 당장 해지하면 수백만 원이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였죠. 월급은 받을 때마다 빠듯했고 저축한답시고 넣은 돈은 꺼낼 수도 없었어요. 정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노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올가미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40대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민수 씨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세후로 월급 300만 원 정도 받았으니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죠.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집을 살 때 정민수 씨도 뒤늦게 마포 쪽 빌라를 매입했어요. 당시 가격이 3억 정도였는데 부모님께 절반 가까이 빌리고 은행 대출 받아서 겨우 계약했죠.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집값 오르면 되겠지 싶었으니까요. 빌라지만 서울 아니냐, 마포구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몇 년이 지나도 빌라 시세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주변 아파트는 오르는데 빌라만 그대로였어요. 게다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죠. 은행 대출 원리금으로 100만 원 가까이, 부모님께는 이자가 2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주거비만 100만 원대 중반이 들어갔어요. 월급에서 주거비가 사라지니 손에 쥐는 건 190만 원 정도였죠. 여기서 식비, 보험료, 교통비 빼면 벌써 1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 정민수 씨에게는 또 다른 지출이 있었어요. 바로 술자리 비용이었죠.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평일에도 퇴근하면 동네 술집에 들르곤 했어요. 한 달에 술값으로만 40만 원 넘게 쓰고 있었죠.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과하다는 걸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쓰다 보니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정민수 씨는 한 가지 위안을 삼고 있었죠. 바로 28살 때부터 넣고 있던 연금저축이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매달 조금씩만 넣으세요. 나중에 노후 걱정 없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매달 30만 원대씩 납입했어요. 10여 년이 넘게 넣다 보니 누적 납입액이 2천만 원대 후반이 넘었어요. 해지 환급금은 그보다 조금 더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조금은 늘었네 싶었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었어요. 정민수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매년 환급금이 몇십만 원씩 나왔죠. 정민수 씨는 그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술값도 썼어요. 어차피 돌려받은 돈인데 뭐 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건 나라에서 세금을 덜 걷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좋았죠. 하지만 나중에 이 돈을 찾을 때는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했어요. 그것도 원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대해서 말이죠.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연금저축은 원금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이 돈을 연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 벌금처럼 세금을 더 내야 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10여 년 동안 모은 돈인데 막상 쓰려니 이런 제약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유연하게 쓸 수 없는 돈만 만들어 놓은 셈이었어요. 마치 편의점에서는 못 쓰는 항공 마일리지만 잔뜩 모아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보험사 연금저축은 수익률도 형편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2천만 원대를 넣어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됐다는 건 이자가 거의 안 붙었다는 뜻이었죠.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였어요. 돈의 가치가 줄어든 셈이죠. 정민수 씨는 뒤늦게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퇴직연금 계좌라는 걸 알게 됐죠. 올해부터 매달 50만 원씩 넣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세액공제 해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선택한 거였죠. 그런데 또다시 함정에 빠지고 있었어요. 퇴직연금 계좌는 연금저축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돈이 급하면 일부만 빼낼 수가 없었죠. 전부 해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담보대출도 안 됐죠. 게다가 위험한 투자는 일정 비율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장기 투자로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어도 제약이 있었던 상황이죠. 정민수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45살인데 현금으로 가진 건 1,000만 원뿐이었죠. 빌라는 있지만 팔기도 애매했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어요. 연금 저축에 묶인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퇴직연금도 비슷한 처지였죠. 이게 노후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묶어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수 씨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점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생활비 쓰고 나중을 위해선 연금 상품에 넣어야지.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노후 준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저축과 투자가 노후 자금이죠.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도, 차 사려고 모은 돈도 다 똑같은 돈이에요. 용도가 정해진 항공 마일리지가 아니라는 거죠. 5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모았는데 4천만 원만 쓰면 1천만 원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밀리고 밀린 돈이 결국 노후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민수 씨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노후는 연금으로, 당장 생활은 월급으로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 정작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현금은 하나도 없었죠. 연금저축에 묶인 돈, 퇴직연금에 묶인 돈, 빌라에 묶인 돈, 전부 묶여있기만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저축 습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매달 월급을 받는데 손에 남는 돈이 없었죠. 연금저축 납입하는 30만 원대, 올해부터 시작한 퇴직연금 50만 원, 이게 전부였어요. 나머지 200만 원대는 그냥 다 써버렸죠. 주거비 빼고 나면 190만 원인데 먹는 것만으로 100만 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매달 통장이 텅 비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내 월급이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주거비로 100만 원 넘게 나가니까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인 셈이죠. 그럼 200만 원으로 생활 설계를 다시 해야 해요. 그런데 정민수 씨는 2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쓰고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먹는 것만으로 100만 원이 정말 필요할까요? 혼자 사는데 말이죠.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고 주말에 장도 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과소비였어요. 하루에 3만 원 넘게 쓰는 셈이었으니까요. 식비 60만 원에 술값 40만 원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에요. 먹는 것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만약 이걸 절반으로 줄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 남아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 가까이죠. 지금 정민수 씨가 현금으로 가진 전 재산이 1천만 원인데 소비만 조절했어도 몇 년 만에 몇 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냐. 맞아요. 즐겁게 살아야죠. 하지만 지금 즐겁자고 미래를 망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과하게 마시는 게 문제죠. 한 달에 40만 원이면 거의 매주 술을 마시는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정민수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본인도 술값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알면서도 못 끊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45살인데 결혼도 안 했고 혼자 빌라에서 살고 있었죠. 퇴근하면 텅 빈 집이 너무 적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도 혼자 있기 싫어서 누군가를 만났죠.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생긴 습관은 쉽게 안 고쳐져요. 특히 외로움을 달래는 습관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변명이에요. 외롭다고 해서 돈을 막 쓸 수는 없어요. 오히려 혼자니까 더 아껴야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프기라도 하면 돈이 엄청 필요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지만 혼자면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죠. 그때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해져요. 정민수 씨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빌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몇 년 전에 3억에 샀는데 지금도 시세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 시세라는 게 사실 허상이에요. 옆집이 3억에 팔렸다고 해서 내 집도 3억인 건 아니니까요. 아파트는 달라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면 거래가 비슷해요. 시세라는 게 명확하죠. 그런데 빌라는 지어진 시기도 다르고 상태도 달라요. 옆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3억에 팔렸는데 내 집은 낡았으면 훨씬 싸게 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시세라는 건 부르는 게 값이고 팔리는 게 값이죠. 게다가 정민수 씨는 이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출퇴근하기 편해서 샀다고 했죠. 그럼 차라리 전세를 살 걸 그랬어요. 3억짜리 빌라 사느라 대출 받고 이자 내느니 전세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래요. 은행 대출 이자로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나가죠.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까지 합치면 100만 원대 중반이에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죠. 그 돈이면 전세 월세 내고도 남아요. 차라리 전세 살면서 목돈을 굴렸으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빌라를 샀으니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빌라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르기 어려워요. 재개발이라도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차라리 같은 돈으로 강서나 강북 쪽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게 나아요. 재건축 기대되는 아파트요. 물론 낡았겠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 가치는 훨씬 높아요. 몇 년 후 재건축되면 가격이 확 오를 수 있으니까요. 정민수 씨는 혼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택이 가능해요. 가족이 있으면 낡은 아파트 살기 힘들어요. 아이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런데 혼자면 그냥 출퇴근만 되면 돼요. 몇 년 불편하게 살더라도 재건축만 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은 강북 쪽 낡은 아파트를 샀는데 재건축 후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다고 해요. 몇 억이 불어난 거죠. 빌라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과 없는 부동산의 차이예요. 정민수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단번에 대답해요. 보험사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요. 10여 년 동안 매달 30만 원대씩 넣었는데 돌아온 건 스트레스뿐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보험사 연금저축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설계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매달 이만큼만 넣으시면 연말에 세금 돌려받으시고 나중에 연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달라요. 일단 수익률이 형편없어요. 정민수 씨가 10여 년간 2천만 원대를 넣어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됐다고 했죠? 거의 안 늘어난 거예요. 10여 년 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라면 한 봉지 가격만 봐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데는 거의 제자리였죠. 실질적으로는 손해본 셈이에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을까요? 보험사는 공시이율이라는 걸로 운영해요. 그냥 은행 예금 금리처럼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각종 수수료 떼고 나면 손해 쥐는 건 얼마 안 돼요. 게다가 보험사가 정한 금리니까 시장 상황이 좋아도 내 돈은 안 늘어나요. 반면 펀드형 연금저축은 달라요.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식형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해외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럼 내 돈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 보유하면 몇 배씩 불렸다고 해요. 정민수 씨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미 10여 년을 보험사에 넣어버린 뒤였죠.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 연금저축을 펀드형으로 이전하면 세금 문제 없이 옮겨갈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전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보험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해요. 30만 원대로 가입했으면 계속 그 금액 내야 하죠. 줄이는 것도 보험사 허락 받아야 해요. 하지만 펀드형은 달라요. 이번 달 여유 있으면 50만 원 넣고 힘들면 10만 원만 넣어도 돼요. 둘째,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자유로워요. 보험은 받는 금액도 보험사가 정해줘요.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펀드형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죠. 이번 달 돈 많이 필요하면 많이 받고 아껴 쓸 거면 적게 받으면 돼요. 그럼 당장 옮겨야 할까요? 정답은 예스예요. 빨리 옮길수록 좋아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옮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증권사 가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만들고 보험사에 이전 신청하면 끝이에요. 보통 한 달 안에 처리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옮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는 거죠. 정민수 씨는 과거에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어요. 4천만 원 가까이 날렸다고 했죠. 이상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해는 돼요. 한번 크게 데이면 무서워지죠. 마치 상한회 먹고 나서 회를 못 먹는 것처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횟집에서 상한회를 먹었다고 해서 회 자체를 안 먹을 건 아니잖아요. 다른 제대로 된 횟집 가면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민수 씨가 잘못한 건 주식 투자 자체가 아니라 종목 선택이었어요. 상장 폐지될 정도의 이상한 회사에 몰빵한 게 문제였던 거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개별 종목 고르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세요. 지수 투자라는 건 시장 전체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대표 기업 수백 개에 골고루 투자하는 거죠. 그중 한두 개 망해도 전체로 보면 영향이 미미해요. 실제로 장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했어요. 중간에 폭락도 있었지만 결국은 회복했죠.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거의 다 수익을 냈어요.
정민수 씨처럼 한목에 몰빵하면 위험하지만 수백 개 분산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맞아요. 지금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할 돈은 한꺼번에 넣을 게 아니잖아요. 매달 조금씩 나눠서 넣게 돼요.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해요. 이번 달 10만 원 넣고 다음 달 10만 원 넣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주가 높을 때는 조금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돼요. 평균 단가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이 높고 낮고는 별 의미 없어져요. 정민수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하자. 45살이 늦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다행이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50대를 맞이했다면 그게 진짜 문제였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먹는데 쓰던 습관을 끊어야 했죠. 식비와 술값, 이걸 반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쉽지 않았죠. 10여 년 넘게 유지해온 생활 방식이었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퇴근하면 습관적으로 술집에 가고 싶었어요. 주말에 친구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이 들어갔죠. 그런데 통장을 보니까 달라지더군요. 한 달 만에 수십만 원이 남았어요. 아, 진짜 되네? 싶었죠. 2달째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술 약속을 주 1회로 제한했어요. 나머지는 운동으로 대체했죠. 헬스장 등록비가 한 달에 7만 원 정도였는데 술값보다 훨씬 쌌어요. 게다가 건강도 좋아졌죠. 살도 빠지고 컨디션도 나아졌어요. 식비도 줄였어요.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기 시작했죠. 주말에 마트 가서 일주일치 식재료 사면 1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평일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해결했죠. 저녁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죠. 이렇게 2달 지나니까 통장에 80만 원 가까이 모였어요. 이 속도면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겠네 싶었죠. 10년이면 1억이에요. 지금까지 현금으로 1,0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앞으로 10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동시에 금융상품도 정리했어요. 보험사 연금저축을 펀드형으로 이전했죠. 증권사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전된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했죠. 직원은 여러 상품을 추천했지만 정민수 씨는 신중했어요. 과거에 주식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안전하게 가기로 했어요. 미국 대표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지수 상품을 선택했어요. 한꺼번에 넣지 않고 나눠서 넣기로 했죠. 매달 나눠서 1년 넘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계좌는 해지했어요. 올해 만든 거라 아직 연말정산 안 했으니까요.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 페널티도 없었어요. 돈이 고스란히 돌아왔죠. 이 돈도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추가로 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결단을 했어요. 바로 빌라를 파는 거였죠. 몇 년 살았지만 가격은 제자리였고 앞으로도 오를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중개사무소 몇 군데 알아보니 3억 정도면 팔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대출 갚고 부모님께 빌린 돈 갚으면 얼마 남을까 계산해 봤어요. 은행 대출 갚고 부모님께 빌린 돈 갚으면 딱 떨어졌어요. 남는 돈은 없었죠. 그럼 다시 무일푼이잖아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빌라 가지고 있어도 매달 100만 원대 중반씩 나가잖아요. 이자만 그 정도예요. 팔고 전세로 들어가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차이가 90만 원 정도죠. 1년이면 1,0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어요. 게다가 전세 보증금도 크게 필요 없었어요. 부모님께 그대로 빌리기로 했죠. 어차피 빌라 팔아서 드릴 돈인데 그걸 전세 보증금으로 다시 빌리는 거예요. 이자는 똑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그럼 매달 이자만 나가면 돼요. 지금보다 90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 돈을 투자에 돌리면 훨씬 효율적이죠. 마침 발산역 근처에 괜찮은 전세가 나왔어요. 넓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출퇴근도 지하철 한 번이면 되니까 편했죠. 빌라 매매가 성사되면 바로 이사하기로 계약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절약되는 돈 90만 원, 소비 줄여서 생기는 돈 40만 원, 합치면 130만 원이에요. 여기에 기존에 넣던 연금저축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대 후반 저축할 수 있죠.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예요. 10년이면 2억이에요. 거기에 투자 수익까지 붙으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고작 1,000만 원 모았는데 앞으로 10년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정민수 씨는 목표도 세웠어요. 60살까지 목돈을 모으는 거예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매달 200만 원 가까이 15년 저축하면 원금만 상당히 모이니까요. 투자 수익 생각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죠.
그럼 60살에 목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매달 필요한 만큼 인출하면 돼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0년 넘게 버텨요. 그동안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15년 동안 매달 꾸준히 저축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요. 중간에 아플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벌어서 쓰기만 했어요. 앞으로는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아예 목표 없이 사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정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40대인데 모아둔 돈 없고 노후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째, 쓸데없는 금융상품 정리하세요. 보험사 연금저축 가입하셨으면 펀드형으로 옮기세요.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지금 당장 해지하세요. 둘째, 소비 줄이세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00만 원 넘게 모여요. 셋째, 투자 가치 없는 부동산 가지고 계시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증권사 앱 깔고 계좌 만드세요. 오늘 당장 술 약속 하나 취소하세요. 오늘 당장 부동산 시세 알아보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식도 책임져 주지 않죠. 결국 본인이 준비한 만큼만 누릴 수 있어요. 40대는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